제로는 보통의 개인주의적인 요괴들과는 다르게 다정하며 서국 요괴들에게 존경받는 계대장에게 사랑이란 감정을 느끼게 되죠. 자신의 고민도 얘기하며 마음을 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로는 우연히 구슬을 얻게 되는데 이 구슬이 사원의 구슬이었고 어떤 예언을 듣게 되죠. 구슬의 예언은 여태까지 스토리로 보아서 두 가지 이상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예언이란 요괴는 인간을 사랑하면 파멸하게 된다는 것과 키린마루를 쓰러뜨리는 자는 인간도 요괴도 아닌 시간을 뛰어넘는 자라는 것. 하지만 제로와 키린마루는 일개 잡요괴들과 인간 문어로 만들어진 알사탕의 예언 따위 무시하였을 것이죠. 근데 제로는 계대장의 죽음으로 영원할 것 같던 요괴의 생애도 끝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구슬의 예언을 떠올리게 되죠. 그녀는 계대장이 인간 여자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요괴에게 있어 인간은 하등한 존재이고 장난감과 같이 가지고 놀다 실증이 나거나 찰나와 같은 생이 끝나면 자신에게도 계대장의 마음을 얻을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했다고 추측이 됩니다. 그의 마지막 선택은 인간 여자를 구하다 죽는 것이었고 이에 계대장을 죽게 만든 인간을 싫어하는 한편 자신이 계대장에게 선택받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게 되고 인지하지는 못했지만 그에게 선택받은 인간이 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게 됨과 함께 믿지 않았던 구슬의 예언이 실화가 되며 구슬을 신뢰하게 되었죠. 결국 제로는 계대장이 죽은 충격, 슬픔에 대한 고통과 그에게 선택받지 못했다는 굴욕을 느껴 사원의 구슬에 자신의 유력과 눈물, 마음을 버리겠다 소원을 빌고 그녀의 눈물이 사원의 구슬에 힘이 깃든 7개 무지개색 진주가 되었습니다. 소원을 빌고 마음이 없어진 제로는 뭔가 기억이 왜곡되어 계대장에게 무시를 당했다고 여기고 게일 쪽 정부에게 원한을 가지게 됩니다. 사원의 구슬은 소원을 잘못된 방식으로 이뤄주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지 못한 자가 가지면 악에 물들고 계속된 싸움과 분란을 조장하죠. 제로는 리쿠로부터 계대장이 사랑한 이자요이와 반유 아이가 살아있음을 알게 되는데 이자요이는 머지않아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이누야샤는 시간을 뛰어넘는다는 것에 해당하지 않아 움직이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네요. 동생을 지킨다는 구슬의 예언에 해당하지 않으면 움직일 명분이 없으므로 동국과 서국에 전쟁을 초래하게 되겠죠. 제로는 시간이 지나 시간을 뛰어넘는 문야가 존재한다는 소문을 듣고 부활을 통해 감시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누야샤가 시대를 뛰어넘는 존재임을 알게 되죠. 근데 키린마루는 어떤 이유로 잠들어 있었고 제로도 반요 나부랭이가 키린마루를 쓰러뜨릴 거라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는데 인간을 싫어하던 세슈마루가 인간을 아내로 맞이하고 딸까지 낳아버렸네? 이에 제로는 세슈마루에게서 계대장이 겹쳐 보였고 과거의 굴욕이 다시 생각나게 되죠. 때마침 사원의 구슬 예언이라는 명문도 있기에 키린마루를 깨우게 됩니다. 키린마루는 꿀잠 자는데 귀찮게 왜 깨웠는지 물어보고 제로로부터 인간을 싫어하던 세슈마루가 인간을 아내로 맞이했다는 얘기를 듣고 놀랍니다. 자신의 라이벌이자 거신 계대장도 인간을 사랑하여 구슬의 예언대로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이죠. 여기다 제로가 연타로 사원의 구슬 예언의 두 번째 내용을 얘기했고 세슈마루가 낳은 반요와 시대를 초월하던 모녀의 딸인 사반요가 키린마루를 쓰러뜨릴 존재가 될 것이라 구슬립니다. 키린마루는 어쨌든 인간을 아내로 맞아 사원의 구슬 예언처럼 파멸할지 모르는 세슈마루에 대한 걱정과 자신을 쓰러뜨린다는 예언이 신경쓰여 일단 움직이게 되죠. 결국 제로의 계략으로 링은 봉인, 이누가양은 세슈마루에 의해 계대장의 무덤으로 가게 되고 토츠나가 지내는 숲을 끈질기게 찾아내 불을 질러 죽은 줄 알게 되며 걔 이쪽에 대한 원한을 풀게 됩니다. 하지만 세슈마루의 계획으로 야샤이메들은 전국시대에서 사형들을 해치워 나갔고 제로는 키린마루에게 사원의 구슬 예언을 들먹이며 그의 손으로 처치하고자 하였지만 키린마루는 야샤이메의 형편없는 힘에 예언을 믿지 않게 되었고 그는 현대시대에 다가오는 요령상으로 시선을 돌리게 되어 자신이 직접 나서게 되죠. 제로는 마음이 없어 모순된 행동을 보이기 시작하는데 계대장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 본능적으로 남아있어 계대장이 숨을 거둔 장소에서 머물게 합니다. 제로는 야샤이메와 전투를 벌이며 리쿠로부터 이곳에 무지갯빛 진주가 모두 모였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무지갯빛 진주는 계대장에 대한 사랑을 나타낸과 동시에 자신이 그에게 선택받지 못했다는 비참함을 상징하죠. 그래서 계대장이 죽은 장소에서 무지갯빛 진주가 모인 것에 굴욕적이라 표현합니다. 그런 자신의 치부를 나타내는 물건을 다시 모아서 주겠다는 리쿠에게 화를 내죠. 근데 그런 진주들을 빼앗아간 이유는 그래도 기왕 모인 거 그 힘을 이용해 원한을 펴고자 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로는 세츠나의 혈감에 죽어서 자신의 행동들이 구슬의 예언으로부터 동생을 지키기 위해서였다고 말하지만 구슬의 예언은 정확히 반요가 아닌 인간도 요괴도 아닌 시간을 뛰어넘는 자이고 제로의 진짜 목적을 물어보는 루나에게 인간과 반요가 싫었고
대장의 피를 이어받은 불완전한 존재가 싫었기 때문이라고 말하죠. 즉 질투로 인해 구슬의 예언이라는 명분으로 복수국을 벌였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그리고 세슈마루의 천생아로 다시 살아나며 완전히 꼭지가 돌아버리는데요. 개대장의 이빨로 만들어진 검으로 살아난 것에 왜 꼭지가 돌았는지 이것을 풀이해보자면 그녀는 죽음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겉으로 드러난 것은 링의 죽음으로 게이 쪽에 원한을 풀 수 있어서인 것이고 드러나지 않은 것은 이제 죽어서 개대장이 있는 곳으로 가고자 함이었는데 결국 생전에 개대장이 이자율을 선택해 그가 죽어서 볼 수 없게 된 것과 같은 맥락으로 자신이 죽어서도 개대장과 만날 수 없게 한 것이 개대장의 물건이라서 즉 개대장에게 또 선택받지 못한 것처럼 느껴져서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살아서도 죽어서도 함께할 수 없는 운명. 빡칠만하네.